시장 분위기 살짝 보셔야겠네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10시 구간대부터 이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코스닥 지수가 현재 0.1%, 그러니까 포인트로는 1포인트 미만의 상승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가면은 하락 전환도 가능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1포인트 정도 잘 지켜내면서 여기에서 오늘 장중 저점이 나올지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한 타이밍에 또 중국 증시 개장을 합니다. 잠시 후에 전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요. 중국이라든지 위안화 쪽 이쪽 움직임도 견조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슈 이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바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결국엔 우리의 홀로서기가 중요해졌고요. 국산화라는 키워드에 이 정재계가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화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지금 이런 업계 수장들도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비상 경영체제 돌입한다라고 앞서 밝혔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삼성 자체적인 자구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다, 또 이 TF 마련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몇몇 소재 업체들 지금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매체 보도여서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더욱더 큰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테스트, 에칭가스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어제 보도가 나오면서 24%나 급등을 했었고요. 또 오늘장에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8%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은 앞서서 솔브레인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약간의 좀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본이 이런 규제 한 달 만에 반도체 소재 한 건의 수출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 속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명분 쌓기용이다, 혹은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이다라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군들이 많아서요. 이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본 쪽으로의 우리의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제품을 썼다면 우리가 못 만든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비치고, 그렇다면 기술 장벽이 높은 품목들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재 그 수출 규제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불화폴리미더, 불화수소, 그리고 극자외선이라고 하는 EUV 포토리지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불화폴리미드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련된 소재로 국산화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EUV 포토리지스트는 반도체 기술에서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불화수소는 국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EUV 포토리지스트는 기술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UV 이전 세대인 원자외선이라고 하는 딥 UV 포토리지스트도 완전히 국산화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EUV 장비용, 사실은 일본 쪽에서는 이쪽을 좀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쪽은 기술 장벽이 높고, 또 폴리미드, 불화폴리이미드 쪽으로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국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불화수소는 일본의 기술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미 순도를 반도체 양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긴밀히 한다면 조만간 양산에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UV 포토리지스트의 경우는 일본의 독점성이 높고 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1년 내에 국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보다 훨씬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초입기다 혹은 성장기다, 안정기다 이렇게 좀 나누어 보자면은 현재 국산화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화수소의 경우는 성장기 단계로 보입니다. 국내 몇 개 회사에서 양산 수준의 근접한 순도를 갖는 불화수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대기업과 협업하여 국산화가 수개월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UV 포토리스트는 걸음마 단계로 생각됩니다. 국내에 포토리스트 소재 관련 회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EUV 포토리스트 이전 세대의 포토레지스트를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EUV 포토리스트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쪽에서 하나의 수출 허가권이 있다. 이게 바로 포토레지스트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국산화가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궁금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후보군이 될 것인가 여기에 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죠. 전문가님, 워낙에 또 카더라가 많아요. 뭐 맞습니다. 어디가 테스트가 들어간다, 만다. 그래서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게 확인된 기업 혹은 이 예상 후보군 기업 이런 게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워낙에 이슈화돼서 이제 어느 정도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윤곽을 좀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 이제 종목군들을 좀 먼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최근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추진 현황 그림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 세 가지 에칭가스라든가 포토리지스터 그러니까 폴리미드 세 가지 품목에서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그 대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불화소 에칭가스 부분에서는 뭐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솔브레인이라든가 후성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에칭가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국산화가 완료가 되고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또 후성은 아시겠습니다만 1차 테스트가 일단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루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고요. 또 포토레지스터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포토레지스터 부분은 참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금호석유라든가 동진세미캠이 그쪽 사업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떡 부러진 어떤 결과가 지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또 폴리미드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코어링 인더스트리와 SKC 같은 종목군들이 이 제품을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하셨던 후성 같은 종목들은 이제 불소 기반의 이제 기초화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예요. 에칭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차 테스트를 일단 통과를 한 상태인데 1차 테스트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제 불소의 최후 통과 단계 99.999%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제품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테스트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2차 나머지 테스트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게 1차, 2차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게 됐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테스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99.99인데 소수점 이하가 거의 뭐 8개, 9개 정도까지 될 정도로까지 순도가 아주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후성에서 한 것은 소수점 이하 3, 4개 정도 그 정도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테스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좀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제도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솔브레인이에요. 솔브레인이 지금 기술력이 가장 이제 불화소 쪽에서는 가장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보통 이제 액체 형태의 불화소를 이미 만들고 이미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불화소를 이미 생산을 하면서 그 불화소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놓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2 공장까지 저게 이제 완공을 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화소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가장 강했고 가장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솔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회사는 이제 불화소와 관련된 기술력에 있어서는 탄탄한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좀 해라 이렇게 거의 맡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SK그룹의 SK머티리얼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서도 뭔가 재료가 나오게 되면 불화소와 관련된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이 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SK머티리얼스나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뭐 이런 제조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특수가스를 많이 생산을 했었던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가스 형태의 이제 불화소에 대해서 국산화 샘플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화소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어떤 그 제품 양산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시다시피 불화소 쪽은 아직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과의 격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이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감광핵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좀 많이 약한 상태예요.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네. 동진 세미캠이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 부각은 됐는데 주가가 네.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포토레지스라든가 박리액이라든가 세척 같은 전자재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본 제품을 좀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더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진세미캠이 이 관광액 부분에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솔브레인 같은 그런 종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끝으로 이제 SK 코롱피아 같은 종목들은 이제 폴리미르 이제 스마트폰 접는 필름 있죠. 근데 폴리미드 필름과 관련해서 국산화 수혜가 상당히 큰 종목들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SKC라든가 SKC 코롱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필름들은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좀 쓰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분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충분히 이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SKC 코롱피아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종목군들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이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지금 막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혁혁한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많이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군들은 잘 되면 좋은 거고 한 차례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아니어도 사실 마이너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SK나 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뒷걸음질 치게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만들어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각 기업들이 뭔가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 좀 강조하고 있나요? 일단 그 그룹사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뭐 그룹사 차원에서는 거의 뭐 비상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뭐 그쵸. 지금 그룹사 네. 차원에서 뭐 제일 잘 나가고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일단 뭐 삼성, SK그룹 모두가 이제 이런 그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주 총력 대응을 일단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다음에 불신 그리고 잠시 이제 수출이 다시 대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일본이 수출을 일부 제품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단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상태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춘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를 만들어내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것이고요. 낮추면서 국산화도 마찬가지만 중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것이 지금 이제 그룹차 삼성과 SK 그룹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솔브레인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제 업체들을 접촉을 해서 이제 공정 테스트를 많이 실시를 했고, 그래서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 또 이제 성장 가치라든가 그리고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긴장을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부들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기 의식을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장기적인 어떤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달, 10월달 이 불화소가 이제 순도가 같은 제품에 대한 어떤 국내 대량 생산의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이 바로 이제 그걸 추진해 왔고 그것이 이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 그룹, 그 SK 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조금 뭐 힘든 과정이겠습니다만 이번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또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걸로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뭐 테스트 들어가고 국산화하고 하면은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제일 부분이에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벌써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뭐 후성 같은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죠.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가는 게 보통 이제 보통 습승인데.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솔브레인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조기에 가동을 하면서 하반기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액화 불소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액체 그 부자수소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은 하반기 이후에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는 되고 있는데 이미 이 매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화수소의 어떤 수입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이제 솔브레인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업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후성이라든가 뭐 다른 업체들은 아직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언제 반영될지 또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일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솔브레인 정도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하기는 네.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후발주자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을 세우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정별 상태에서 추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 사상 최고점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장대 양봉 두 개를 세운 상태고 거래량도 폭증한 상태고 사상 최고점에서 매물을 받는 상태. 여기다가 불화수소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만들어졌고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료는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이제 2배까지 올라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나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시가총액 2배 이상까지 올라갔던 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추격 매수에 나서기는 굉장히 부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좀 낫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후성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어제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이제 오늘 또다시 이제 7.4% 정도 밀리고 있는데 1차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낼지 여부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능성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네. 되게 되면 후성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눌림 주고 나서 한 차례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한 번 정도 재반등이 나선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종목도 이미 이제 7,000원 선에서 13,000원, 14,000원까지 시가 총액의 2배 이상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의 경우도 이제 뭐 최대로 만약에 불화수소를 정말 안전하게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내고 납품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게 되면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이상의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재반입평선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반 경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 하반 경기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불화수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못 났기 때문에 아마도 제품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오게 되면 역시 한 번 정도 재반등에 나서면서 대체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어떤 한 차례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 동진 세미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진 세미캠이 만약에 진짜 제품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번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들, 지금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아마 불화수소와 관련된 쪽에서는 솔브레이 급등했듯이 이 종목의 경우는 이 분야에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일단 13,000, 14,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윤곽이 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정도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